오늘은 우리가 흔히 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왜 때로는 인간관계를 단번에 끊어내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크나큰 시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착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모습은 종종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조용히, 때로는 예상치 못한 단호함으로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정말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켜켜이 쌓이고 인내했던 감정들이 마침내 폭발하거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내려진 마지막 선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며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작은 빛과 같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함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대개 타인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것을 양보하며 갈등 상황을 회피하려 노력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착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항상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먼저 헤아리고 자신의 불편함이나 욕구보다는 상대방의 편안함과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들은 관계의 평화와 조화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혹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탓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착한 사람과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언제나 평온하고 순조로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이나 마찰이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착함이라는 미덕이 때로는 당사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거나 깊은 내면의 상처를 유발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적 부담과 불편함들을 홀로 묵묵히 감당하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필요를 끊임없이 뒤로 미루며 살아가는 것이 착한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착함은 종종 그들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대가로 지불됩니다. 이러한 착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단번에 끊어내는 첫 번째 순간은 바로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아낌없이 먼저 주고 조건 없이 먼저 배려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고 그들이 속한 관계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헌신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만약 이러한 일방적인 헌신이 계속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관심이거나 당연함으로 치부될 때 착한 사람들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끝없이 맑은 물을 붓는데 밑 빠진 독의 물, 붓기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관계의 본질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란 본래 상호작용의 연속이며 서로 주고받는 따뜻한 마음 속에서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러한 균형이 근본적으로 깨졌을 때 이 관계에 무겁고 거대한 짐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다고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그들의 상황과 입장을 헤아려 보지만 결국 마음은 회복 불능의 상태로 지쳐만 갑니다. 내가 이 관계를 위해 이렇게나 진심으로 애쓰고 헌신하고 있는데 왜 상대방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까? 혹은 내가 준 마음만큼조차 돌려주지 않는가? 라는 깊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할 때 그들은 소리 없이 하지만 단호하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갈 어떠한 희망도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서운함이나 감정적인 실망감을 넘어선 오랜 시간 쌓인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에서 오는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예민하다고 치부당할 때입니다. 착한 사람들도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희로애락을 느끼는 존재이며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감정을 표현하려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힘들어요라거나 이런 점은 저에게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와 같이 최대한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용기를 내어 꺼낸 솔직한 감정 표현에 돌아오는 반응이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별것도 아닌 일에 괜히 신경 쓴다는 식의 비난이나 무시라면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상처와 함께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소중한 감정이 존중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평가절하된다고 느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되면 착한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며 마치 가면을 쓴 듯 행동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마치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평불만을 받아주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극심한 모욕감과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야말로 진정한 쾌락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순수한 감정이 끊임없이 고통받고 무시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결국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관계를 끊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감정적 안녕과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이고 강력한 방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이 결코 예민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함부로 해석당할 때 역시 착한 사람은 가차없이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불편함이나 불만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넘어가거나 스스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러한 착한 사람의 너그러운 행동을 보면서 착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불편함은 너그럽게 이해해주겠지라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쉽게 단정짓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마음이나 진심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주관적인 시각과 편의에 따라 착한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제멋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이러한 무례하고 단정적인 태도는 착한 사람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상처와 모욕감을 안겨줍니다. 자신의 진심 어린 배려와 헌신이 아무런 가치도 없이 오해와 왜곡으로 돌아오고 심지어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 관계에 머무를 이유를 찾지 못하고 조용히 관계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자신의 소중한 감정이 고정된 틀 안에 갇혀버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의미나 가치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는지 수없이 설명하려 애썼지만 결국 아무도 그들의 진심에 귀 기울여주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비참한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재, 가치 자체가 부정당하는 극심한 경험은 관계를 단절하는 매우 강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동기가 됩니다. 그 순간 착한 사람에게는 관계를 이어갈 명분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함께 있는 것이 지치고 외로울 때 착한 사람은 그 관계를 말없이 정리합니다. 이 이유는 어찌 보면 가장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들은 지독한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착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대화가 어려운가? 혹시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상대방이 멀어지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들은 이러한 외로움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며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진정한 정서적인 교감이나 깊은 지지받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정신적 피로감과 소모감을 느낄 때 그들은 결국 혼자 있는 것이 차라리 더 편안하고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한 자는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고 통찰력 있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로움과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당하고 구속된다고 느낄 때 스스로 고독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정서적인 유대감과 교감의 느낌이 중요한데 이러한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관계는 더 이상 착한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나 가치도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착한 사람들은 자신을 소모시키던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례함과 경계 침범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개인적인 공간과 심리적인 경계를 존중하려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무례함이나 신뢰에 대해서도 한두 번은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이는 그들의 본성적인 배려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례함과 경계 침범이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날 때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고 개인의 영역이 침해당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거나 상대방의 시간과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무례한 상황에 대해 쉽게 화를 내거나 직접적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관계의 조화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침묵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상처와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결국 이 감정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착한 사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폭발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이고 강력한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성을 지키기 위해 굳건한 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착한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단단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일방적인 헌신에 완전히 지쳐버렸을 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언제나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주고받는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과도하게 희생하여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한쪽만 계속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며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관계는 결국 헌신하는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려 애쓰지만 정작 자신의 필요와 욕구는 전혀 충족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갈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이 관계에서 대체 무엇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자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지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과 같다고 통찰력 있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하나의 영혼처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소중한 유대감과
교감의 느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헌신이 강요되는 관계 속에서는 그러한 진정한 연결감을 결코 찾을 수 없고 결국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어떠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때 그들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 관계에서 발을 빼게 됩니다. 이는 더 이상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겠다는 자기 보호의 메시지이며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찾아 나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과 같은 교묘하고 파괴적인 정서적 학대를 장기간 경험했을 때 착한 사람은 결국 관계를 단절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인지 능력과 판단력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 정신적인 지배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본래 타인의 말을 쉽게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판단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스라이팅의 가장 취약한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만. 유독 그렇게 이상하게 느끼는 거야. 내 기억은 틀렸어와 같은 비난과 왜곡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들은 점차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기억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교묘한 정서적 학대는 착한 사람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심각하게 소모시키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자존감을 무참히 파괴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주체성 자체를 흔들고 부정하는 관계 속에서 착한 사람들은 결국 삶에 의욕과 희망까지 잃을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파괴하지 않기 위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고통스러운 관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관계 단절은 더 이상 자신을 파괴하고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단이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절박한 자기 표현인 셈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착한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한 힘든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늘 환한 미소를 띠며 상대방의 말에 맞춰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마음 깊은 곳에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많은 감정들과 고통들을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참고 인내합니다. 그들은 관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하고 상대방의 작은 변화라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심지어 자신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관계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내심과 헌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최종적인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매우 단호하게 그 관계에서 떠납니다. 이들의 관계 단절은 결코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적인 결정에 따른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켜켜이 쌓이고 고뇌했던 수많은 감정들과 깊은 고민들이 마침내 응축되어 나타난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이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이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우리는 착한 사람들의 내면을 더 잘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맺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갈등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는 것이 항상 최선이거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상호 간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그 이면에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내와 자기 희생, 그리고 고뇌의 시간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의 침묵과 단절은 결코 무관심이나 냉정함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데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착한 사람의 관계 단절은 단순히 누군가를 차갑게 떠나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한 어렵고도 용기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평소에 착하다고 생각했던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관계를 정리하고 멀어졌다면 그들에게는 분명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묵묵히 감내했던 인내의 흔적들이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갑작스럽거나 냉정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깊고 진실한 형태의 사랑이자 더 이상 자신을 파괴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관계를 끊는 순간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오래 이해했고,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선이었을 뿐입니다. 착한 사람은 쉽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상대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관계라는 건 원래 이런 거겠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며 관계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버텨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이 닳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착한 사람이 관계를 정리한 뒤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결정은 이미 수없이 고민했고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 작별을 연습한 끝에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침묵은 차갑지 않고 그들의 단절은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건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오래 버텨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쓰던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써도 괜찮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참고 견디는 시험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안전해야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의 착함이 상처가 되는 곳이라면 그곳은 더 이상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기보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존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착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함을 스스로에게도 허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자신도 자신의 마음속 깊은 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자신을 지키며 존중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이 영상에 대한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 그리고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위한 이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